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방향성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에는 밑으로 빠진다 그리고 위로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당장은 옆으로 좀 가볼게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위로 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찾을 수는 없고, 그리고 내려가자고 하니 뭔가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알만한 내용들,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당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해서 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냥 횡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 자체로는 뭔가 위쪽으로 약간 가려고 하는 그런 꼭지점은 보여집니다. 약간의 변동인 거죠. 위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보여지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진짜로 방향이 틀렸다라고 보려면은 3050포인트, 일단 최소 3050포인트 넘어가야 일단 당분간은 상승세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3050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비중을 늘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305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도 저는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승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역시나 33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길 때겠죠.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이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사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상승이다라고 먼저 판단하기에는 위쪽에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고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중을 막 늘리고 엄청나게 적극 투자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역시나 지수를 보고 종목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를 보고 종목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뭘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도 상황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주가가 급등되어 있는데 물려 있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미 물려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들 별로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은 별로 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매매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내려간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 종목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코스닥도 지금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죠.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상한가에 4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EM 플러스부터 IM까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1개 종목, 바른손 ENA부터 해서 대성에너지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죠. 웰바이오텍부터 해서 상하프론테크, 미디어젠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급락 나오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장의 민낯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 모아텍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5G 안테나 그런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딱히 뉴스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품절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주식수가 14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1220만 주가 묶여있는 아주 많은 주식이 묶여있죠. 그러니까 품절주를 엮이면서 매수세가 조금만 모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매수세가 생겼을까? 역시나 지수가 종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싸다, 옛날에 이거 15,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5,000원밖에 안 하네, 야 좀 사볼까 하는 그런 인식과 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10% 20% 올라간다, 좋은 거니까 올라가겠지, 사볼까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과한 급등이 나오게 되죠. 품절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품절주라서, 그리고 단기 낙폭주라서 저는 올라왔다 생각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상승에 매도를 해야 돼요. 품절주는 상승하지 않았을 때 샀다가 상승할 때 팔아내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매매로 봤을 때 역시나 튀어오를 때 10,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지
지금부터 뭔가 부경화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에도 보시면 급등 나오고 바로 이틀 만에 급락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보유보다는 조금 빠르게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EM플러스라는 기업도 급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좋은 기업이라고 분류되기는 힘들었던 기업이죠. 일단 지분율도 8%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대주주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지분 리스크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소방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회사가 돈을 잘 버는가?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까지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내년 2분기쯤에 감사보고서 시즌 때 아마 제대로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한 3분기부터 해서 2021년 3분기에 흑자가 났지만 만약에 4분기에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난다든지 흑자폭이 적다면은 결국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4년 연속 적자, 결국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건데 지금 이제 그래핀 기반 차세대 2차 전지를 만들겠다 이야기 나온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뭐 올라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요게 만약에 관리 종목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세력들도 물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거의 근 2년 동안 요 바닥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7,500원, 6,600원까지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이 그 시기에 뭐 초입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5,000원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역시나 밑으로 과하게 떨어지면서 저는 2,000원대까지도 밀려서 이제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빠져나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불꽃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EM플러스도 역시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상승 때 탈출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죠. 만약에 단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셨는데 물리게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IN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뭐 아니었지만은 뭐 지금은 뭐 3년 연속 적자에다가 회사가 굉장히 힘든 기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잡주들의 향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렇게 잡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IN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600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매매 정지가 풀리고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죠. 감자를 했고요. 감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동전주에서 8,000원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감자 이후에 생겼던 이런 시세 급등인 건데 사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YD도 역시나 액면 분할 이후에 나오는 급등이거든요. 이런 급등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일단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지금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아깝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기업인데 단기 급등세가 이어진다면은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매수해야 된다든지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역시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DY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올라왔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적자주들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은 뭐 좋은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지금은 급등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액면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분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기업들을 당장 이렇게 잠깐 급등이 나오거나 반등 나올 때 사실은 뭐 3,500원, 4,000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오늘 상한가가 약간 풀렸다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었으나 일단은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110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990만 주에 비해서 110만 주면은 꽤나 탄탄하게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니까 뭐 추가 상승 정도 노려보면서 3,0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업을 애초에 사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뭐 올라올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속해서 12월 달에 제가 역발상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연말 다 왔습니다. 그 연말 다 와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12월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치고 제대로 된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잡주, 품절주, 이상한 현상으로 급등했던 기업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를 하면서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종목들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장세에서 잡주들이 급등을 해온다. 그 말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라는 거죠? 당연히 잡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 나왔다. 그 말은 잡주에 엮여서 올라온 거니까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이 일단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연말에 급등시키면서 내년 2월에 뭐 상폐라든지 거래 정지의 리스크가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탈출하기 위한 세력들의 탈출로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도 그 탈출구를 통해서 같이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지수는 뭐 사실 아직까지 애매모호하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시장 안 좋은 거야. 나 좋은 시장 아니야. 정신 차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흔적과 신호를 보면서 지수를 조금은 리스크 있게 바라보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역발상 투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